이종실의 특수경매 추천 및 분석과 출구 전략입니다. 강의를 하기 전 잠시 공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은 010-4444-2069로 닉네임 또는 성함을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시는 멤버십 회원님들은 밴드에 초청하여 모든 자료를 프린트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물건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타경사만 316 강제경매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평택시 팽성급 노와리 461 5번지 용도는 단독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3분의 1 지분이 88.17제곱미터 56.92평이며 건물 면적은 3분의 1 지분이 23.57제곱미터 7.13평입니다. 토지와 건물 모두 3분의 1 지분만 매각입니다. 감정가 1억 3,886만 5,890원입니다. 최저가 4,763만 원으로 감정가의 34%까지 하락했으며 누구인가? 낙찰 후 잔금 미납하여 입찰 보증금은 20%입니다. 왜 감정가의 34%까지 떨어졌을까요? 이 사건은 일반적인 단독주택 경매와는 다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체 소유권이 아니라 3분의 1 지분만 매각되기 때문입니다. 즉, 낙찰을 받아도 주택 전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소유하는 상태가 됩니다. 즉, 출구 전략 없이 입찰 못하는 특수경매 물건입니다. 감정평가서를 보면 투자의 핵심이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일반 경매가 아니라 토지와 건물 모두 4분의 14 지분만 매각되는 특수경매입니다. 감정평가서를 보면 그 사실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감정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는 억 4,810만 6,900원, 건물은 3,205만 5,200원, 제시호의 건물은 2천만 원, 이를 모두 합한 감정가격은 1억 3,886만 5,890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부동산 전체의 가격이 아니라 4분의 14 지분에 대한 감정가격입니다. 즉, 전체 부동산의 가치가 아니라 이번 경매에 나온 지분만 평가한 금액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건물을 보면 화면 오른쪽 비고란에 전체 면적 82.51제곱미터, 지분 면적 23.57제곱미터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건물 전체는 82.51제곱미터 약 25평 규모의 단독주택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매 대상은 그중 14분의 4인 23.57제곱미터 약 7.13평에 해당하는 지분만 매각됩니다. 따라서 낙찰을 받아도 건물 전체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건물의 14분의 4 지분만 취득하는 것입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전체 면적은 658.6제곱미터 약 199평입니다. 이번 경매 대상은 그중 188.17제곱미터 약 56.92평으로 전체 토지의 14분의 4 지분입니다. 즉, 토지 56평을 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99평 전체 토지에 대한 14분의 4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못 이해하면 큰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물은 25평 전체를 공유하는 것이고 토지는 199평 전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즉,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권리가 아니라 전체 부동산에 대한 14분의 4의 공유 지분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항공사진을 통해 대상 부동산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분홍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번 경매 대상 부동산입니다. 대상 부동산은 대추안길을 따라 형성된 기존 주택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대부분
단독주택과 전원주택이 자리하고 있어 비교적 조용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택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어 주거 쾌적성도 양호한 편입니다. 항공사진을 보면 대상 토지는 북측으로 대추안길과 접하고 있습니다.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주택까지 접근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대상 부동산 주변은 대부분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공장이나 대규모 상업시설이 없어 주거 환경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토지가 199평 중 건물은 25평이므로 마당을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지는 실거주 목적이나 전원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진으로는 단독주택으로의 입지가 좋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현장 사진을 통해 대상 부동산의 실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건물이 이번 경매 대상 주택입니다. 건물은 목구조 단독주택으로 외벽은 밝은 주황색 계열의 사이딩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경사 지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외관 상태는 비교적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균열이나 심한 노후 흔적은 사진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진만으로는 구조적 안전성이나 누수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건물 주변에는 울타리와 조경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마당도 비교적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재 건물이 일정 수준 이상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경매에서는 관리 상태를 보면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애착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적도와 항공사진을 함께 보면서 대상 부동산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번 경매 대상 부동산이며 토지와 건물 모두 4분의 14 지분이 매각되는 특수경매입니다. 이 물건의 가장 큰 장점은 앞과 뒤 모두 도로를 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측으로는 대추 안길과 접하고 있어 차량 출입이 편리하며 남측으로도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은 한쪽 도로만 접한 경우가 많지만 이 물건은 양면 도로에 접한 입지라는 점에서 활용성과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항공사진을 보면 남측 도로를 따라 길게 녹지와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건물 앞뒤가 답답하지 않아 개방감도 높여줍니다. 주거환경 측면에서는 상당한 장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변은 대부분 단독주택과 전원주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공장이나 혐오시설이 없어 비교적 조용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실거주나 전원 생활을 원하는 수요층에게는 선호도가 높은 입지입니다. 이번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법적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면 이 건물은 목구조 단독주택입니다. 건물은 지상 1층으로 되어 있으며 연면적은 82.51제곱미터 약 25평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번 경매는 건물 전체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82.51제곱미터 전체 건물에 대한 4분의 14 공유 지분이 매각되는 사건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대지 면적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체 대지 면적은 658.6제곱미터 약 199평입니다. 이번 경매 대상은 그중 188.17제곱미터 약 56.92평에 해당하는 4분의 14 공유 지분입니다. 즉 토지 56평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99평 전체 토지에 대한 4분의 14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면 사용 승인일은
2010년 5월 28일입니다. 즉, 이 건물은 적법하게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입니다. 이 물건은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고 사용 승인까지 완료된 적법한 건물이라는 점에서 안정성이 있습니다. 사용 승인을 받은 지 약 16년 정도가 지난 건물입니다. 신축 건물은 아니지만 관리만 잘 되어 있다면 충분히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현장 사진에서도 외관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점유현황조사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점유현황조사서를 보면 채무자 및 지붕원자 점유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제3자인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측 가족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점은 투자자에게 비교적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 당시 조사원이 면담한 결과 채무자 겸 소유자는 아들과 형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곳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실제 거주자는 채무자의 모친과 동생이며 조사 당시 다른 임차인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즉, 현재 이 주택은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입세대 열람 결과를 보면 모친과 동생 2명 그리고 채무자 겸 소유자가 1세대로 전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가족이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조사된 내용으로는 제3자 임차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하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2010년 6월 4일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초 소유자는 한완수 씨입니다. 즉, 이 주택은 처음에는 한 명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이었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6일 소유권 경정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2024년 9월 20일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해행위 취소입니다. 사해행위란 쉽게 말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넘겨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은 돌아가신 부친 명의의 주택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소유관계가 변경되면서 현재 공유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즉, 현재 등기부에는 모친 조임순 14분의 6, 큰아들 한상규 14분의 4, 작은아들 한상원 공유자가 14분의 4 지분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 누구의 지분이 경매로 나오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현재 소유자는 모두 3명입니다. 조임순 14분의 6 지분 한상규, 14분의 4 지분 한상원, 14분의 4 지분 1을 합하면 14분의 14, 즉 부동산 전체가 됩니다. 이번 경매에서 매각되는 지분은 한상원 소유의 14분의 4 지분입니다. 14분의 4는 약 28.6%에 해당하는 지분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서에도 토지와 건물 전체가 아니라 약 14분의 3에 해당하는 면적과 가격이 표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등기부 하단을 보면 한상권 지분에 대해서만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즉,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는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한상권이 보유한 14분의 4 지분만 강제경매 대상이 된 것입니다. 낙찰자는 한상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등기부를 보면 첫 번째 강제경매는 주식회사 KRNC가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채권관리대부에서도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한상원의 지분에 대해 2명의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사건의 권리관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매에서는 감정가격과 최저매각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얼마를 회수하려는 사건인지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 금액보다 부동산의 가치가 훨씬 높은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하여 경매가 취하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낙찰 후 장음 내기 전 강제 경매 취하하려면 낙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강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를 보면 두 곳입니다. 첫 번째는 주식회사 KRNC입니다. KRNC의 청구 금액은 1,507만 8,979원, 약 1,5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채권관리대부입니다. 한국채권관리대부의 청구 금액은 581만 1,141원, 약 580만 원입니다. 두 채권자의 청구 금액을 모두 합해도 약 2,089만 원에 불과합니다. 현재 이 사건의 최저매각 가격은 4,763만 1,000원이며 4분의 14지분의 감정 가격은 1억 3,886만 5,890원입니다. 이를 전체 부동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억 8,600만 원 수준의 가치로 평가된 부동산입니다. 또한 이 주택에는 채무자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확인된 자료상 강제 경매를 신청한 채권 외에 은행의 근저당권 등 담보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약 2,100만 원의 채무 때문에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의 공유 지분을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채무자의 입장에서 경매를 막기 위해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금을 마련하려고 노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과거 한 차례 낙찰 후 장음, 미납으로 재경매가 진행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채무자의 취하 방법 모르거나 취하 대금 없거나며 낙찰자는 취하 안 되자 잔금 대출이 안 되었을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경매여도 겁낼 필요 없습니다. 출구 전략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사건의 출구 전략은 일반 지붕 경매와는 다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족이 계속 거주하고 있고 거주를 희망한다면 낙찰자가 취득한 지분을 활용하여 협상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이 계속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낙찰받은 지분을 포함하여 부동산 전체를 공동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한 후 낙찰자의 지분을 감정가격보다는 낮지만 낙찰 가격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매수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시세보다 낮게 매각하더라도 상당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가족은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경매는 단순히 낙찰받아 명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 방안을 만들어 수익을 실현하는 투자라는 점이 일반 경매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만약 거주자들이 대출 협조를 안 하는 경우 우리는 토지와 건물의 4분의 14지분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정 가격이 약 1억 3,600만 원인 부동산이라면 사용료를 감정 가격의 연 3.5%부터 3.8%까지 수준으로 산정할 경우 연간 약 476만 원에서 517만 원, 원로는 약 39만 원에서 43만 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실제 사용료는 점유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결론이 나도 수익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종실의 특수경매였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